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 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2회 6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방송국입니다. GBS. 아직 우리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이기에 별에는 날.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에는 날의 아나운서 김선우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10월의 시작을 함께 맞았었는데 어느새 10월의 마지막에 다시 만나게 됐네요. 다들 2학기의 첫 시험은 잘 치르셨나요? 저는 밀린 과제에 더불어 시험 공부까지 라디오 생각은 하지도 못할 만큼 바쁜 2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시험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는 과제들은 미리 해두고 라디오가 쉬어가는 동안 세이브 원고도 작성해보겠다고 야심차게 다짐했었는데 과제는커녕 시험 기간에는 공부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고 정신 차리니 폭풍 같던 날들이 지나고 또 라디오 방송 날이네요. 체감상 지금 본 건 기말고사고 이제 종강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방학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남았다니. 어쩐지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하늘 위에 흘러가는 구름만 멍하니 쳐다보게 되는 가을입니다. 하지만 10월의 마지막에는 신나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할로윈데이인데요. 이번 할로윈데이는 완화된 방역수칙으로 나름 재밌는 하루를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로윈에는 귀신 분장을 하고 즐기는 이벤트가 많죠. 여러분은 할로윈에 분장하고 놀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 가장 유행했던 분장은 조커와 할리퀸이라고 하던데 이번 할로윈에는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분장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하루쯤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분장을 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놀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항상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별에는 날 시작해볼게요. 검은 치마의 링링. 다시 내게 말해줄래.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작은 불이 꺼진 거야. 이젠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순간 알 수 있었어. 설렘도 지겨워지려는 때가 온 거야. 랭랭 슬픈 표정 짓지만 내 경계 없는 맘은 수상한 그런 설계가 없어. 랭랭 이해하려 하지만 연약한 걱정밖에 없는 내 원래
내게 말해줄래.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넌 새로운 걸 찾는데도 지난 날이 계속 기억날걸. 우린 추락할 거야. 그래도 어지러운 것보다는 낫잖아. 랭랭 너는 정말 바보야. 나만큼 너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은 없어. 랭랭 결국 알게 될 거야. 평범한 너는 나랑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 My crush, you'll always be my crush. My crush, you'll always be my crush. 슬픈 표정 짓지 마. 내 경계 없는 맘에 수상한 그런 설계가 없어. 이해하려 하지마. 연약한 걱정밖에 없는 날 왜 그래. 아무 말도 하지마. 네가 돌아오는 날은 더 이상 우릴 버리지 않아. 이건 한 줌뿐이야. 들리는 순간 가는 왜 그런 사이인 거야. 별을 해는 아이. 여러분은 별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미지와 5개의 뿔로 구성된 별 이모티콘을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리 반짝거리지도 별 이모티콘의 모양도 아닌 그저 흰 점 같은 것들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반짝거리는 별 같은 존재는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예전에 천문대에 가서 봤던 영상이 생각나요. 학교에서 간 현장학습이었는데 시청각실 같은 공간에서 뒤로 눕혀지는 의자에 누워 별에 대한 강의를 들었었어요. 천장에는 별을 표현하는 조명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 도시에서 자란 저는 별 구경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언젠가 별 구경을 하러 가서 보면 별들이 저렇게 빛나겠지? 하고 상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콘서트장에서도 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무대 위에 연예인을 말하는 거구나 싶으실 텐데 무대 아래 관중석에서 빛나는 응원봉이요. 응원봉과 핸드폰 플래시 등 조명이 없는 깜깜한 관중석에서 저마다의 불빛으로 무대를 응원하는 마음들은 별로 보이기에 충분할 만큼 빛나더라고요. 이에 관해 간단한 설문을 받아봤는데 해외여행에서 본 야경, 좋아했던 사람, 자기가 그린 그림, 공연장에서 본 연예인, 예쁜 액세서리 등 정말 다양한 빛나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었답니다. 모두에게 다양한 것들이 빛나게 보이곤 하죠. 그럼 그것이 빛나 보이게 하는 데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세어볼 별에는 동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동경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동경을 사전에 검색하면
어떤 대상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리워하고 바라다 라고 나오네요. 곁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동경하기도 하고 멀어서 닿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동경하기도 하죠. 나와 가까이 있어 계속 보고 있으니 동경하게 되는 마음과 자세히 알지 못할 만큼 멀어서 동경하게 되는 마음은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던가요? 인어공주는 물 위를 동경해 마녀와 거래까지 하며 육지로 올라왔지만 결국 육지에서 마주한 건 왕자님의 마음을 얻지 못해 물거품이 되는 길이었으니 말이에요. 멀리 있는 누군가를 동경해 본 경험은 저도 있어요. 흔히들 어릴 적 처음 동경하게 되는 상대죠. 연예인을 동경했던 기억인데요. 인형같이 쭉쭉 뻗은 팔과 다리로 춤을 추는 모습이나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무대하는 모습이 누구보다 멋져 보이곤 했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심지어는 돈까지 번다는 사실이 너무 부러웠어요. 몇몇 연예인들은 천재 같은 재능으로 노래까지 만들고 누구보다 시간을 쪼개 바쁘게 사는 모습이 스타라고 불리는 말 그대로 별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화면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몇 년간 기약 없는 연습생 생활을 해온 끝에 데뷔의 인지도를 얻게 된 단 몇 명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빛의 뒤에 자리한 그림자 같은 이러한 이면을 보지 않았기에 동경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 동경은 어쩌면 멀리 있는 것에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지기도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 대해 에펠탑과 멋진 풍경 등 멋있는 사진들로만 접해 그곳을 동경하며 언젠간 꼭 가봐야지 싶다가 파리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후기에서 더러운 길거리와 수많은 사람들 등 내가 생각해온 파리와는 다르다는 걸 깨닫고 동경이 깨져버린 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참 재미있는 점은 저와 날 때부터 함께한 제 동생이 저를 동경해왔다는 점이에요. 저는 2살 터울의 동생이 있는데요. 싸우기도 엄청 싸우면서 컸던지라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릴 적 저는 동생에게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잔뜩 들고 오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뭘 해도 자기보다 잘하는 것 같고 제가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 따라해보고 싶었던 자기가 처음으로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반면 지금은 어찌나 한심해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다 어릴 적 일이었을 뿐이라고 장난을 치는데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라 조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생에게 말을 듣고 나니까 형제 자매 간의 동경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붙어있어 티격태격 가장 많이 싸우는 존재지만 평생을 의지할 수 있고 언제든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구성된 가장 단단한 동경의 존재이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동경과 함께 사랑을 얘기해볼까 해요. 사랑은 이미 저번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 얘기를 준비하면서 보니 동경과 사랑은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닮아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두 감정 사이에서 혼란을 느껴본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은 동경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아시나요? 두 감정 모두 다 호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기 쉬워 보여요. 어떤 감정은 지나고 보니 사랑이었던 것 같고, 또 어떤 감정은 지나고 보니 동경이었던 것 같아 후회를 불러일으키게 하다니. 형제처럼 닮은 이 감정들의 장난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던 중 좋은 말을 하나 발견했어요. 동경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고, 사랑은 그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라고. 이렇게 들으니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도 같네요. 그리고 충분히 두 감정 사이에서 이동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사랑으로 시작했던 감정이 동경으로 끝날 수도 있겠고, 동경으로 시작한 감정이 사랑으로 커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동경해보는 건 좋은 경험이죠. 분명 그 동경하는 마음에서 발전이 동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부분 무언가를 동경하는 마음에서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에 닿고 싶어서, 그곳에 가고 싶어서.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 마음이 저의 동경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경의 힘은 무엇을 이루어냈나요? 마지막 노래와 함께 오늘 헤어본 별을 정리하겠습니다. 헤이즈의 저 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아니 날 피해가고 있을까? 아니 날 오늘따라는 더 희미해. 그래서 이 밤은 내겐 무의미해. 어두운 밤이 지나 아침이 온데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너 그 자리에 있단 걸 난 알아도 너는 내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항상 불안해했으니까 저 구름이 이제 비가 되어서 내리기만 해라는 기도에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아니 날 피해가고 있을까? 아니 날 너만큼 반짝이는 게 또 있을까? 너무 멀어서 내 노래가 들리지 않을까?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의 너가 맞을까? 매일 밤 너를 보며 두 손 모은 나를 보았을까? 너도 나를 보았을까? 아님 피해갔을까? 내 품에 떨어지길 기도해 my shooting star. 다시는 놓치지 않을 텐데 my shining star. 이 시간들은 그저 과정일 뿐이야. 혹시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 날 지금 날 찾고 있진 않을까? 아니 날 피해가고 있을까? 아니 날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을 찾는 아이. 오늘이 10월 29일이죠. 오늘 정갈 자리는 운이 안 좋으니 외출을 삼가는 편이 좋겠고요. 황소 자리는 금전운이 좋으니 쇼핑을 하면 좋은 물건을 건질 수 있겠어요. 처녀 자리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날이니 친구들의 조언을 놓치지 않는 편이 좋겠네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바로 오늘 제가 찾아온 별인데요. 맞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느 순간 집중해서 듣게 되는 별자리 운세입니다. 매월 또는 매일 자신이 태어난 날에 부여된 별자리로 운세를 점칠 수 있다는 점성술로 보는 별자리 운세. 여러분은 별자리 운세를 믿는 편이신가요? 점성술은 점성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천체의 움직임과 특성 및 지구에서 발생하는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인데요. 바빌로니아인들이 12궁도에 유래한 점성술을 적용해 최초의 문명을 이루게 한 것을 시작으로 그리스인들이 천여년간 점성학을 연구한 결과로는 점성학은 별자리 정보를 이용해 과거와 현재, 미래 등을 연구하는 학문과 별을 통해 인류의 삶의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천체 현상과 지구의 과학적 연결점에서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도 별자리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따라서 각 별자리는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 그 별자리 사람들의 성격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물병자리는 트로스 왕의 왕자가 정성껏 신들의 시중을 들다 별자리가 되었기에 정성을, 물고기 자리는 아프로디테와 그의 아들이 싸움에서 탈출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양자리는 양털에 대한 원정에서 봉사하고 희생하여 별자리가 되었기에 이타적인 봉사를, 황소자리는 제우스의 변장 중 황소에서 따와졌기에 당당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쌍둥이 자리는 쌍둥이 사이의 사랑과 헌신을, 개자리와 사자자리는 헤라클레스의 싸움을 의미하고, 처녀자리는 여신 아스트리아의 형상으로 인류를 향한 사랑을, 천칭자리와 정갈자리는 오리온을 뒤쫓으며 자만과 오만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고요. 사수자리는 켄타우루스의 젊음을, 염소자리는 제우스가 전투에서 늘 지니고 있던 가죽에서 비롯되어 무한한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저 재미로만 보던 별자리 운세에 점성술이라는 나름 체계적인 역사가 담겨있다는 것과, 그리고 각 별자리가 상징하는 것을 통한 성격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도 근거 없는 소리지만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저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거나 왠지 기분이 싱숭생숭한 날 재미삼아 별자리 운세를 확인하곤 하는데요. 운세가 좋게 나온다면 굳게 믿고 좋은 기운을 얻어가려고 하고, 운세가 나쁘게 나온다면 이런 과학적이지 못한 운세와는 분명 다른 하루가 펼쳐질 거라고 믿곤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기분 전환 삼아 별자리 운세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숨 쉴 수가 없어, 움직일 수조차 없어. 비가 온다 그날처럼 나올 수도 없고 웃어볼 수조차 없어. 비가 온다 눈이 되지 못한 채
기억 속에 November rain 서울대시 두런가에 미친다 또 미친다 들려오는 빗소리에 감춰둔 기억마저 젖는다 젖는다 잊혀질 수 없어 기억은 계절을 흘러 비가 된다 눈이 되지 못한 채 기억 속에 November rain 서울대시 두런가에 미친다 또 미친다 들려오는 빗소리에 감춰둔 기억마저 젖는다 젖는다 기억 속에 November rain 또다시 두 눈가에 맺힐 때또 맺힐 때 들려오는 빗소리도 따스한 추억으로 흐르기 또 흐르기 어디로 숨어가 낙엽이 햇빛에 물들어 하염없이 흐르는 비가 온다 눈이 되지 못한 채 마지막 곡으로 잔나비의 노벤버 레인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 옷을 조금만 얇게 입어도 목이 썰렁하니 차가운 바람이 옷을 파고드는 추위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또 낮에 그늘 없는 곳을 거닐면 두꺼운 겉옷 덕에 금세 더워져 땀이 나기도 하지 않나요? 이런 애매한 날씨인 환절기에 옷차림이 제일 고민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런 날씨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꼭 목도리를 들고 나가는 편입니다. 두꺼운 겉옷을 입지 않아도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도리를 두르면 몸의 온도가 금방 올라가서 생각보다 춥지 않게 되고 또 더워지면 풀러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 좋거든요. 그리고 패션에도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니 완전 일석이조랍니다. 비니나 벙거지 같은 따뜻한 털모자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도 늦은 저녁까지 외출 예정이시라면 꼭 따뜻한 겉옷까지 챙기시고요. 다가오는 11월부터는 방역수칙이 완화된다고 해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도 예전처럼 돌아올 우리의 일상도 기대되는 만큼 더욱 개인위생과 건강을 챙기는 것에 신경 써야겠죠? 다음 주도 건강해 보내시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별에는 날 제작 연출 김현지 기술 김남주 진행의 저는 김선우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